경우는 전부 다 니은으로 발음이 나겠죠.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리을도 리을입니다. 미음도 미음이고, 비읍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잎이라는 게 있죠. 잎. 잎이 뭐로? 비읍으로 바뀝니다. 즉 피읍이라는 자음이 비읍으로 교체가 되는 것이겠죠. 또는 대치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 용어로 나오는 게 교체 또는 대치. 저게 강남의 대치동 할 때 대치처럼 그 똑같은 음절이거든요. 자, 그렇게 대치가 되는 것이고, 이응은 이응으로 나옵니다. 얘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고 있는 디귿이 되겠죠. 디귿. 요 디귿. 디귿으로 발음 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암기하실 때 그냥 조금 뭐 유치하게도 하고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를 좀 돕고자, 네, 옛날부터 좀 만들어가지고 많이 써먹었었거든요. 그 쌍꺼풀 수술 할 때 있죠. 그거 쌍꺼풀 수술. 줄이면 이제 쌍수가 되잖아요. 쌍수. 그냥 쌍수 잘했대, 탁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암기하면은, 네, 좀 암기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상당히 쉬운 게 다 남만 집어넣으십시오. 나만 집어넣고 히읗 할 때 이것만 히읗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니은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낫 히읗 낫이라고 해서 다 이걸로 발음이 나는 거죠. 헛받치면 이게 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헛받치면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헛받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겹받침이 되는 것이겠죠. 겹받침. 자, 겹받침도 잘 따라오시면은 쉽습니다. 겹받침. 자, 겹받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겹받침은 아까 여기서 제가 적었다시피 왼쪽에 있는 거를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2번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2번이 있다고 했었을 때 1번이 좀 어렵습니다. 1번이 많아요. 1번이 많은데 우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 어린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래 부르지? 자, 노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노헬, 뭐 지옥에는 뭐 헬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 혼자라고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세 번째는 로, 보, 트, 사, 형이라고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겹점이 없잖아요. 다 뭐 집어넣어주면 되느냐? 리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리을. 자, 그래서 여기는 감사, 그 다음에 너 혼자, 그 다음에 로보트, 사형에서 나머지는 다 리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공교롭게도 올해가 병신년이죠. 네, 요겁니다. 요거. 원래 그전에는 그냥 네, 수업 진행하다가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병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존에 할 때 그냥 부산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제 고향은 아닌데.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병신년이니까 요게 아닙니다. 그 병신으로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게 끝이거든요. 1번은. 근데 요거 암기하실 때, 요거, 가, 노, 레, 방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표되는 발음이 가, 노, 레, 방이라고 해서 다 앞쪽이 되는 것이겠죠. 다 얘도 앞쪽, 얘도 앞쪽, 다 앞쪽이 되겠습니다. 앞쪽.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거. 오른쪽 거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단 조금 간단하거든요. 자,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저기 학생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요거를 레고만바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니까 그 예전에 제가 그 일산이었나요? 거기 그 뭐지? 그 오토 이렇게 그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전시하고 갔었을 때, 그때 제가 레고를 쓰다가 이제 이거를 레골로 바꿨거든요. 자동차가 눈에 안 보이고 레이싱걸,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길래 레걸만바가 되겠고, 발음을 할 때는 얘는 비읍이 아니라 당연히 뭐로 바뀌겠습니까? 비읍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레걸만바, 그리고 그만바. 자꾸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리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없는 부분은 전부 다 뭐를 집어넣어 주면 되느냐? 리을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리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가, 노래방 이런 것처럼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2가.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먼저 이제 해야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여기
1번에서는 예, 2번에서는 얘가 예외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외 현상. 자, 우선 리을 비읍을 먼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가 먼저 발음이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리을이라고 그랬죠. 대표되는 발음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리을이 아니라 뭐로 난다는 겁니까? 비읍으로 난다는, 그렇죠. 비읍으로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있습니다. 밥이 있습니다. 밥 뒤에 자음이 올 때, 밥 뒤에 뭐가 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음이 올 때는 얘가 발이 아니라 밥으로 밥다가 되겠죠. 밥다. 요렇게 가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밥에는 뒤에 자음이 올 때 비읍으로 갑니다. 두 번째, 넙이 되겠습니다. 넙.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넓다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고, 넓다. 하지만 넙 뒤에 보통 2음절 이상, 그러니까 한 3글자 정도가 오는데, 3글자 정도가 오는데 이때 3글자가 앞에 자음이 2개가 됩니다. 2개. 하나는 디귿이 되겠고 하나는 지읒이 되거든요. 지읒. 예를 들어 보면은 넙 따랐다. 그 다음에 뭐 넙둥글다도 역시 마찬가지고 넙따라타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넙둥글다도 역시 마찬가지. 지읒은 가장 대표적인 게 넙죽하다가 있죠. 넙죽하다. 넙따랐다, 넙죽하다 둘 다 된소리가 되겠고, 여기서는 히읗과 디귿이 있으니까 축약이 되는데 요거는 이따 축약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넙따랐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넙따듬이 또는 넙대대하다 이런 것처럼 3음절 이상일 때 디귿 지읒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예외가. 우선은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넋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넋이라고 해서 대표되는 기억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안따가 있고 안고가 있습니다. 안따, 안고, 뭐 안은이 할 때 제가 지금 발음 다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니은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선 두 가지만 예외 현상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리을 기역 뒤에 뒤가 뭐가 나오느냐? 그냥 기역 이외에 다른 자음이 올 때는 대표되는 발음 그대로 막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막다로 가시면 되겠고, 하지만은 말꼬가 있겠죠. 말꼬가 있겠고, 요거 곤란해는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말깨가 있습니다. 말깨. 자, 말깨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음성적으로 실현이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 기역 뒤에, 리을 기역 뒤에 지금 기역이 아닌 다른 자음이 옵니다. 그때는 대표되는 발음 그대로 가면 되고, 리을 기역 뒤에 이 기역에 해당하는 기역이 한 번 더 나오는 투고, 기역이 2번 나오잖아요. 기역이 2번 나오는 순간 이거는 무조건 앞에 있는 리을로 해주면 됩니다. 기역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흑과 듣겠습니다. 흑과를 보면은 난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왜 흑이 아니고 흑과라고 왜 발음이 되지라고 또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말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막다, 맑고, 맑게 같은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인데, 요거는 실질 형태소 플러스 형식 형태소의 결합이 되겠고, 얘는 실질 플러스 형식이긴 하지만은 얘는 어미가 아니라 조사가 와서 그렇습니다. 조사. 어미가 아니라 조사가 올 때는 그대로 요거 기억으로 대표되는 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조심하면은 요거는 사실 표준 발음은 크게 틀릴 게 없으니까 겹받침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겹받침 이해 갑니까? 겹받침. 네,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밟으면, 이게 지금 겹받침에 해당하는 것과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는데, 모음에 해당하는 것이 오면은 첫 번째 1번을 그대로 남겨두고 2번만 뒤로 연음 이어 적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어 적기로 그대로 해주는데, 시옷이 뒤로 넘어가는 순간은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겹받침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자음동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동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냥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자, 여기까지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자음동화가 되겠습니다. 자음동화. 자, 자음동화가 되는데 자음동화라는 것은 자음과 자음이 서로 만나서 비슷하게 닮아가는 현상, 닮아가는 성질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음동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비음이 있고 하나는 유음이 있습니다. 유음이 있는데 자, 이때 비음과 유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비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라는 것만 잘 보도록 하십시오. 교재를 보면은 비읍, 디귿, 기역 순서로 해가지고 그게 왜 비읍, 디귿, 기역으로 나오고 있느냐. 파열음의 순서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암기 안 할 겁니다. 기역, 디귿,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기역, 비읍, 디귿, 비읍 뒤에 미음과 니은이 위치를 할 때 이게 뭐로 바뀌느냐?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미음. 자, 예를 들어서 진짜 자음동화는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어떻게 위치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 교재 거기 30쪽이랑 31쪽 보면 되는 것이겠죠, 거기.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네, 교재 그 보시면서 요거는 좀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선 기역을 제가 순차적으로 기역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겠죠. 자, 이 두 개가 있다고 했었을 때 지금 기역이 있고 미음이 있는데 요거 암기하실 때 구두방에서 만난 이거는 연예인 이름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오나미라는 그 개그우먼이 있죠. 오나미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 돼요. 다. 왜 다 되는가 하면은 국물이 되는데 기역 플러스 미음이 되잖아요. 이게 중에서 지금 얘가 만나고 얘가 만난 거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니까 얘랑 만나면은 기역은 무조건 뭐로 가느냐? 얘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응. 그러면 국물은 뭐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응으로 가면 되겠죠. 국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음화 1번 조건 끝입니다.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비음. 엄마 뒤에 르이 되겠고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고 뭐만 바뀌느냐라고 하면은 리을이 무조건 니은으로만 바뀝니다. 얘가 니은으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엄마 를 뭐 이거는 뭐 어머나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면 뭐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예를 들면은 여기 근처에 종로 있죠. 종로. 자, 종로가 되겠습니다. 자, 종로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만나느냐? 여기 이응이 되겠네요. 여기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리을. 자, 이때 대표되는 발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종로 무조건 뭐로 바꿔주면 니은으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끝. 이게 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섞여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섞여 있는데 구, 두, 빵 뒤에 만남이 아니라 요거 2번 리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리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뭐로 바뀌느냐?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니은.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십시오. 1번하고 똑같잖아요. 구두방에서 만나이 아니라 구두방에서 난이 되거든요. 니은. 요 니은이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뭐로 가느냐? 오나미로 가는 거죠. 얘. 무조건 이걸로 다시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해 가십니까? 보시게 되면 이거는 두 번 변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독립. 자, 독립을 보면은 리을이 뭐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니은으로 가겠죠. 리을이 니은으로 가고 난 뒤에 다시 구두방에서 니은이 되니까 기역은 무조건 이응으로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자음동화, 비음화 같은 경우는 요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거 세 가지가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무조건 이걸로 생각하시면 자음동화, 비음화는 우선 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뭐 이원론이라든지 상견례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구성된 뭐 이음절로 구성된 이제 형태소화
하나의 또 어떤 한자가 만났을 때는 유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우선 쉬운 것들로 개념을 잡을 것들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유음은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이 만납니다. 또는 리을과 니은이 만납니다. 자,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었을 때 신라가 있겠죠. 칼날이 있다고 합시다. 칼날. 자, 여기 지금 한글 맞춤법에 맞는데 니은이 무조건 뭐로 바뀌느냐? 얘가 리을로. 얘가 리을로. 자, 그래서 유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그럼 여기는 칼날이 되는 것이고 칼날. 요게 유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동하는 비음화 3개, 유마 하나.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자음동화가 정리가 되셨으면은 바로 구개음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개음화. 자,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디귿이 있고 티귿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는 형식 형태소가 되는데 저희가 아까 자음체계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죠. 윗잇몸 혀끝 소리에 해당하는 디귿과 티귿이 센 입천장 소리 경국의 음으로 바뀌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음음 변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같다의 갓 플러스 이라는 형식 형태소가 위치를 할 때, 아이고. 자, 요렇게 T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디귿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해가 있고 돛다의 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가 붙었을 때 또 해, 도, 디가 되겠고 해, 도, 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라는 것은 조사, 어미, 접사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가 온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개음화가 되겠습니다. 구개음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의 축약과 탈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 음운의 축약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습니다. 모음 축약. 자음 축약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바, 다, 가, 자라는 예사소리가 있을 때 바다가자. 얘가 앞, 뒤로 히읗을 만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 히읗은 하나만 와야 돼요. 하나만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최종으로 뭐로 바뀌는가 하면 히읗을 만났을 때 거센 소리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센 소리. 그러면 우선 요걸로 먼저 간단하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자, 입학이 되는데 뭐로 바뀌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팍으로 바뀌게 되죠. 자음 축약이 되겠습니다. 자음 축약. 자음 축약으로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자음이 하나로 줄어드는 비읍 플러스 히읗이 만났으니까 얘가 하나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음운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음운이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4개로 축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기억을 하나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화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역시 기억과 히읗이 만나게 되니까 국화가 되는 거겠죠. 국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도 역시 기억 플러스 히읗이 만났을 때 기억. 하나, 두 개가 하나의 음운으로 이렇게 축약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모음 축약은 여러분들 거기 나오고 있는 교재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암기해주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몇 개만 예로 먼저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 플러스 아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와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돼 플러스 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음 축약이 되는데 모음 축약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음 축약은 요렇게 써야 한글 맞춤법에 맞고 표기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하지만 모음 축약은 얘도 표기상으로 인정을 받고 즉 3음절로 써도 맞고 2음절로 축약이 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음 같은 경우는 표준 발음으로 쓰면은 표기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표기상으로 둘 다 인정을 받고 얘는 요것만 인정을 받습니다. 얘는 그냥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축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락이 되겠습니다. 탈락. 탈락 같은 경우에는 자 역시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는데
자음 탈락, 모음 탈락에는 규칙으로 일정한 과정에서 규칙으로 탈락이 되는 게 있는데 우선 그 두 개를 먼저 예를 들면은 리얼 탈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얼 뒤에 뭐 합성어든 파생어든 관련 없습니다. 합성어든 파생어든 관련이 없고 뒤에 나, 도, 사, 조라든지 너, 도, 사, 자라든지 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하나씩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솔 플러스 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달 플러스 다리, 그 다음에 여기는 불 플러스 삽, 그 다음에 여기는 울 플러스 짓다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솔 플러스 나무라고 할 때 우리가 진짜 솔나무라고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나무로 써야 맞습니다. 탈락. 다다리라고 할 때도 역시 탈락. 부삽도 역시 탈락. 부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온도가 높은 뭐 가마에서 쓸 때 이제 좀 쇠 이렇게 좀 온도 높은 거 있죠. 그거 옮겨 닿는 삽을 부삽이라고 부르고 우짓다도 역시 리얼 탈락이 되겠습니다. 리얼 탈락. 자,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들 합성하고 이제 파생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밭을 갈다라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또 활용되는 과정에서 밭을 가니 용언의 활용에서도 리얼 탈락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언의 활용이 될 때 리얼의 탈락은 나도 사조에 해당하는 나도 사조 4개가 다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요거로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탈락이 모음 탈락이 되겠습니다. 규칙 으 탈락인 게 있습니다. 으 탈락은 뭔가 하면은 크다의 크가 어라는 연결 어미를 만나면서 커가 되는 거죠. 커. 자, 그러면 여기서 으가 없어지고 어라는 연결이 오면서 으가 탈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다에 이게 있고 써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역시 이게 없어지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 또는 교재에서 담가가 맞습니까? 담고가 맞습니까? 네, 담가가 맞겠죠.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젊을 때 어렸을 때 그 조폭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런 말. 이게 날카로운 흉기를 어떻게 사람의 상해를 입히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영화에서 뭐 담궈도 돼. 니는 뭐 담궈도 된다고 뭐 알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막 하고 있죠. 대사가. 그게 아니라 이게 기본형이 뭔가 하면은 다가 되겠습니다. 담그다가 기본형이 되고 거기에 연결어미 아가 오게 되면서 뭐가 없어지느냐? 으도 탈락이 되고 얘는 어차피 활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담가가 되는 것이고 김치를 담가 그 다음에 김치를 담갔다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가 교체 그리고 축약 탈락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은 시간이 됩니다.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은 이제 남아있는 된소리 그리고 첨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분필. 자, 그래서 우선 한번 써보자. 첨가 이제 2개 살펴보면 되겠네요. 첨가. 이 첨가는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기 사실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수의적인 현상, 즉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서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가장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명사에서 벌어집니다. 합성명사. 파생은 안 됩니다. 무조건 합성명사가 되는데 이 합성명사가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조건이 3개.
그 조건이 세 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자, 두 번째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세 번째는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즉 한자어 플러스 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은 지금 합성명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요게 또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세 가지. 자,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자, 우선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사이소리 현상은 1번, 2번, 3번이 합성명사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잖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합성명사라는 것은 우선 여기랑 만나는 거고 여기서 지금 합성명사에서 만난다는 게 얘랑 얘가 만나는 거거든요. 이따 국밥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뜻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괜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마지막 합성이 될 때 어근의 마지막 종성이 뭐로 끝이 나느냐? 반드시 울림소리로 끝이 납니다. 울림소리. 그 다음에 울림소리. 그 다음에 울림소리가 되겠습니다. 울림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어근의 첫 번째 초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초성. 자, 첫 번째 초성이 우선 첫 번째 조건에서는 안울림 예사소리. 안울림 예사소리가 오고 얘는 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울림소리는 모음이가 되겠습니다. 모음이. 자, 이랬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사이소리 현상 조건으로 들어가느냐? 안울림 예사소리가 뭐로 바뀌는가 하면은 얘는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된소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울림소리 플러스 니은 미음일 때는 니은 첨가가 벌어집니다. 니은 첨가. 자, 그 다음에 울림소리 뒤에 이라는 형식 형태소가 왔었을 때, 형식 형태소란다. 이라는 모음이 왔었을 때, 니은 첨가가 됩니다. 두 번 첨가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울림소리 있죠. 여기는 자음에 해당하는 4개, 모음 21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두 번째 울림소리는 모음. 그 다음에 여기도 주로 모음이 위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가 있고 불이 있습니다. 초가 있고 불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때 초와 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뭐로 끝이 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로 끝이 나고 있잖아요. 모음이 되잖아요. 모음. 여기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되는 거죠. 안울림 예사소리. 근데 이게 지금 발음이 된 소리로 나는 건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촛불이라는 게 있고 촛불. 그 다음에 디귿 받침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촛불이 되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 합성명사인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아니고 울림소리와 안울림 예사가 만났을 때 합성명사에서 된소리로 바뀌게 되면은 사이소리 현상 조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김밥처럼 수의적인 현상 때문에 조건은 맞는데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우선은 안 되는 것들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그러면 이거 암기 못합니다. 이해 못하십니다. 자, 그래서 초 플러스 불처럼 여기 울림과 안울림 예사가 된소리로 바뀔 때, 그런데 여기 지금 아무런 지금 종성에 이제 받침이 이렇게 없었을 때 우리가 여기 시옷이라는 하나의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니은, 미음일 때 어떻게 니은 첨가가 나오느냐. 순서대로 코 플러스 날이 되겠죠. 코 플러스 날. 두 번째는 이 플러스 몸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 플러스 몸. 자, 이때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니은 첨가가. 콧날이라고 하게 되면은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니은 첨가.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잇몸 같은 경우에도 잇몸이 되겠죠. 잇몸. 니은 첨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다시피 니은이 첨가가 되고 니은이 첨가가 되니까 여기 아무런 밑에 종성 받침이 없어요. 여기도 역시 시옷 적어주고 여기도 시옷 표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이 시옷을. 마지막입니다. 울림소리 플러스 이라는 이제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또 역시 실질 영대수를 만났을 때, 자, 이번에는 나무 플러스 잎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깨 플러스 잎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나무 플러스 잎이 있고 깨 플러스 잎이 있을 때 어떻게 니은 두 번이 첨가가 되느냐. 자, 우선 나뭇잎은 나뭇잎이 되겠죠. 나뭇잎. 깻잎은 깻잎이 됩니다. 깻잎.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니은 두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은. 자, 여기서 니은 하나, 니은 둘, 니은 하나, 니은 둘 두 번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역시 앞에 없네요. 적어줘야죠. 요렇게. 이해 가십니까? 사이소리 현상은 우선 조건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간단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나무집이 있고, 그러니까 시옷 받침이 없는 게 있고, 나무집이 시옷 받침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시옷 받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나무로 만든 집, 나무를 파는 집, 이렇게 이제 다른 의미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고기 배도 역시 마찬가지. 기에다가 시옷 받침이 들어가면은, 또는 안 들어가면은,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배 또는 고기의 배, 이런 식으로 또 시옷이라는 표기가 들어감과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이시니까 우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요 우선 이 세 가지 조건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사범대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은 표준국어 문법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을 배우는데, 그럴 때 말은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범대는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사실 대학 공부하고 많이 다르더라고,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문법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이게 이제 동네 지나가다 보면은 왜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 이제 이게 표기가 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옷 받침 들어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고기 회 플러스 이제 집이라는 고유어가 되는 것이니까 요 조건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횟집, 똑같이 횟집, 회집 둘 다 발음이 맞습니다. 역시 뭐 적어주면 됩니까? 네, 여기 맞는 거죠, 요게. 자, 그리고 이 국밥은 제가 왜 적어드렸는가 하면은, 이 국밥 같은 경우는 국밥이 되잖아요, 국밥.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아니라 얘는 된소리가 되겠습니다. 된소리. 왜 얘는 된소리 되기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울림이 무조건 1번에 지금 왔잖아요, 위치가. 울림이 왔고, 얘는 안울림 예사가 되겠습니다. 안울림 예사. 안울림 예사 플러스 안울림 예사에 해당하는 합성 명사는 된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된소리. 그냥 된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된소리 되기 같은 경우도 합성을 하든지 또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연결할 때 뭐 니은면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좀 지금 첫 시간인데 좀 힘들 것 같고, 우선 여기까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의문의 변동까지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표준 발음 분명히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런데 표준 발음은 말씀드린 요 규칙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만 해주신다면은 뒤에는 쭉 이렇게 진도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했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은 제가 쉬는 시간을 못 드려서 조금 한 10분, 12분 정도 또 진행을 하고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과제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 오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거기 1번 음운 변동의 유형부터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음운의 변동 지금 거기 2번 거기까지 아마 이해가 가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거 하나가 살짝 요것도 그냥 오늘 말씀드린 게, 요것도 오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말고 니은 첨가가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것도 그냥 이제 일반 이제 첨가에 해당하는 현상이 되는 것이고, 이제 니은 첨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가 있고 야가 있고 여가 있고 요가 있고 유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요거는 합성어든 파생어든 사실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예를 들어서 솜 플러스 이불이 되잖아요. 솜 플러스 이불. 솜 플러스 이불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할 때 그냥 솜리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니은 하나 첨가된 겁니다. 얘는 그냥 니은 첨가예요. 니은 첨가. 앞에 뭐 울리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이 있으니까
자, 물 플러스 약이 있습니다. 물 플러스 약.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물, 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 뭐 배웠습니까? 자음동화 중에 유마 배웠었죠. 유마. 유마는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은 니은이 반드시 뭐로 바뀌냐?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물약. 자, 그 다음에 여 같은 여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플러스 연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색 연필이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 같은 경우는 구두방에서 만난 니은이 되잖아요. 구두방에서 만난 그러면 기억이 오나미의 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생연필이 되겠죠. 생연필. 자, 이렇게 니은 첨가도 있습니다. 니은 첨가도. 요거 꼭 기억에 두도록 하십시오. 요도 있고 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은행,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 니은도 맞고 금융도 맞습니다. 그런데 금융이라고 할 때는 니은 첨가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첨가까지 여기 그냥 일반 니은 첨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은 보다 확실하게 이해가 갈 것이고, 사실 아까 약간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한자 플러스 한자일 때, 한자와 한자와 만났을 때는 6개를 제외하고는 사실 시옷 받침을 적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하면은 약간 좀 그런데 거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게 6개가 있는데 그 교재에 나옵니다. 6개가 있는데 자, 여기 좀 적어드리면은 곡간, 그 다음에 착간, 그 다음에 퇴간, 그 다음에 숫자, 새빵, 마지막으로 횟수가 되겠습니다. 횟수.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자 플러스 한자의 구성을 지니고 있는데 한자 플러스 한자일 땐 요 6개를 제외하고는 시옷 받침을 적어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시옷 받침 다 들어가고 있죠. 다. 예를 들어서 한 2개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개수라고 할 때 맞는 개수도 맞고 맞는 개수도 맞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해도 맞고 디귿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개수 다 맞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맞습니까? 오른쪽. 왼쪽이 맞습니다. 네, 왼쪽이 맞는 거죠. 왼쪽이 맞는 이유는 둘 다 한자 플러스 한자이기 때문에. 발음은 이렇게 나더라도 이쪽은 발음 다 역시 똑같겠죠. 똑같이 나더라도 6개를 제외하고는 시옷 받침 안 적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 초점. 요게 맞습니까? 시옷 받침, 아이고. 요게 맞습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자 플러스 한자이기 때문에 시옷 받침도 이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많이 쓰셨을 겁니다. 요게 맞습니다. 요거 2개, 요게 맞으니까 한자 플러스 한자일 때가 되겠습니다. 한자 플러스 한자어. 자, 그런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네, 다시 음운의 변동. 24쪽인가요? 그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쪽에 거기 1번 네모칸에 있는 음운의 유형부터 나오고 있는 것들, 네, 그거 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원순 모음하고도 있고 뭐 영국의 음악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모음 동화, 모음 조합까지 그거는 네, 우선 시험 난이, 그러니까 시험으로 출제되는 비중으로 치면은 이걸 먼저 바탕으로 알아야 그게 이해를 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운의 변동의 유형이라든지 음운의 변동까지, 네, 여기까지 우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운의 변동이 거기 꽃만 역시 똑같죠. 뒤에 실질 형태수 플러스 실질 플러스 형식일 때 어떻게 다르냐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종류로 가게 되면은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가 있는데, 사실 교체는 그 동화 있죠. 동화는 그냥 교체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하나를 더 분할을 시켰는 거고, 원칙은 교체에 동화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음과 자음이 만났는데 하나의 자음이 다른 자음을 만나서 다른 걸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 대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축약, 탈락, 첨가 이제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제가 드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밑에 네, 한 4줄 정도 나와 있는 예, 난난난 해가 쌍수 자리 때 탁 쳐 있는 그 디귿 있죠. 이해 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1번 종류부터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다
적응만, 그러니까 정리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낫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옷이 뒤로 가느냐? 실질 플러스 형식,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여는,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꽃에도 그렇고 옷이도 그렇고 옷을 먹이 무등 다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거는 실질과 형식이 아니라 실질과 실질이 되겠습니다. 실질과 실질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첫 번째 무조건 적용이 되고 나서 뒤에가 만약에 실질인데 모음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는 이어적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뒤로 가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꼬디, 오단, 웃, 어른이라고 해서 우더른,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치밥에, 그 다음에 값없다,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값 없다 있죠. 없다. 없다를 보시게 되면은 그 없다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뒤에 다라는 자음이 왔잖아요. 그냥 모음이 아니라 그냥 다라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값이라고 해서, 원래 기존 친이고는 아까 병신년에 병신이 있었잖아요. 여기 어딨지? 예, 그냥 그대로 요거 대표되는 발음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 플러스 실질이든 뭐 어쨌든 간에 형식, 실질이면 음절의 끝소리가 적용이 되고 뒤로 넘어가겠지만은 이 겹받침에도 역시 마찬가지.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더라 뒤에 만약에 다른 자음이 온다, 모음이 아니라 그냥 자음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밑에가 대표 발음으로 그냥 나온다라는 거. 뒤에가 모음일 때만 그냥 1번, 2번 있을 때 2번이 뒤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겠고, 흑, 갑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번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흙이 이해 가십니까? 값이 없어. 값이와 없어가 시옷이 쌍시옷이 되는 거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흑도가 되겠습니다. 흑도. 뒤에 자음이 왔죠. 그냥 자음. 자음이 왔으니까 레걸만 바에 그만 바에 그가 오게 되는 것이겠고. 자, 없다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가게 되면은 겹받침에 발음 전에 헛받침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헛받침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억과 디귿과 비읍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억 같은 경우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무조건 기억에 해당하는 예사소리로, 그 다음에 피읍 같은 경우에는 거센소리에 해당하는 게 예사소리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상관이 없고 디귿, 쌍수 잘했대 탑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으로 내려가면은 겹받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이거 보면 더 헷갈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겹받침 1, 2번이 있을 때 감사, 너 혼자, 로버트 사형, 그 다음에 뭐 병신년의 병신, 그 다음에 레걸만 봐, 그만 봐, 요걸로 해서 예외 상황이 예외가 얘가 있고 예외가 두 번째에서는 얘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넉과 안따. 아까 그 넉과 같은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넉과. 그 넉과 같은 경우도, 그 넉과 같은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뒤에 된소리가 되는 게, 이거 다 된소리 대기입니다. 다 된소리 대기. 그 다음 시간에 된소리 대기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건데, 된소리 대기는 우선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처럼 안울림 예사 플러스 안울림 예사. 넉과 같은 경우에도 기억. 그 다음에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울림 예사와 안울림 예사가 만나니까 뒤에 안울림 예사가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 자, 그렇게 안울림 소리로, 안울림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 대기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의 어지간한 것들은 된소리 대기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된소리 대기가 적용이 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넉과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조사가 만났죠. 이런 것처럼 어근과 조사가 만날 때,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이럴 때 된소리가 됩니다. 물론 조건은 안울림 예사와 안울림 예사가 될 때. 하지만 안울림 예사만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는 거고, 울림소리 플러스 안울림 예사가 된소리가 바뀔 때도 된소리 대기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니은 미음이거든요. 니은 미음인데 이거는 합성명사가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합성명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 없어지잖아요. 노잼 노오래 너 혼자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울림소리거든.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안 울림 예사인데 안 따가 되니까 이 또 공부하시다가 좀 잘 안 되면 이거 사이소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얘는 용언의 어감 플러스 어미잖아요. 어미. 합성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거 네 깊게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 들어가겠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다만 밥이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 뭐 밥다 해가지고 아마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밥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사이소리 현상까지 한번 쭉 보셔야 될 건데 사이소리 현상까지 이따가 제가 페이지까지 과제를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상당수 지금 거의 다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게 낱낱이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문의 변동 조건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파악하시면서 봐야 된다. 모르면은 최대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실질 형식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실질이니까 요걸로 바뀝니다. 요걸로. 낫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입니다. 이걸로 바뀌고 여기는 실질과 형식이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거겠죠. 요렇게. 첫 번째가 이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로 바뀌느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요게 가도 되고 요거 해도 되고 사실 순서는 없는데 요게 지금 디귿과 앞에 요거니까 앞에 걸 먼저 하겠습니다. 디귿과 니은이니까 구두방에서 만난 오남이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요건 뭘로 가느냐? 니은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요게 되겠고 마지막은 티귿이 2라는 형식 형태수로 만났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은 이게 되는 거죠. 최종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문의 변동 현상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 구개음화, 세 번째 자음 동화까지 크게 세 가지의 의문의 변동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면서 여기까지 공부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넙다듬이 넓적하다.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시고, 히읗, 이제 3번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2번 겹받침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죠. 흙과 같은 거. 이거 왜 리얼 기억이 왔는데 왜 리얼이 아니라 왜 기억, 하지 마십시오. 저 설명 다 했습니다. 이거 뒤에 조사입니다. 조사. 어미가 아니라.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만에 해당하는 여기까지 겹자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뒤에 우선 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의문의 첨가가 있습니다. 의문의 첨가. 11번 된소리인데, 아마 42, 43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 43쪽까지. 네, 42, 43쪽 가면 거기 된소리, 네, 된소리 되기까지. 예. 거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고 오시면은 다음 주에 쭉 진행이 되면서 두음법칙까지 보고 형태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 새해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원래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진짜 남들보다 정말 진짜 최선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겁니다. 혼신의 힘. 요즘 구급도 사실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보면은 수험생들이 스펙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제 아는, 그러니까 저희 국어교육과 나와서도 선생 안 하고 그냥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게 얼마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국어는 오늘 수업이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둘 때 우선은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최근 뭐 2, 3년 정도 이제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뤄주면서 문제 유형이라든지 적어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따라만 와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뭐 강의가 어땠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만 해주신다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선 2월 달까지 그렇게 국어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공무원 국어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잡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바로 상반기에 있는 뭐 국가직 시험에 대해 가지고 국어는 사실 2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제 수업을 통해서 국어만큼은 다른 것도 물론 잘 봐야 되겠지만 국어만큼은 꼭 제가 잘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더 준비를 해서 더 나은 강의로 네,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교수 질문방에 진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친절히 네, 어지간하면은 진짜 질문이 많아도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